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시점 콘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예, 오늘은 KB 하나은행 자기소개서 문항문서 편입니다. 자, 모두 따라하세요. 작전명 2번 문항에서 바쁜 업무 상황에서도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결국 개선해냈던 경험을 쓰고 이를 기반으로 4번 문항에서 KB 하나은행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재임을 입증하라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내일 또 제출인데 또 이렇게 늦게 드려서 또 이제 댓글 또 무섭게 달아주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일단은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적성 준비하면서 막 이거 하고 쓰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어, 이제 저도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너무 문의가 많아서 이제 어느 하나 제가 소홀할 수 없는 이제 상태가 돼버리니 좀 약간 버닝이 돼서 약간 된 상태였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주변에 좀 챙겨야 될 것들도 있고 어쨌든 이건 뭐 제 이야기고 이제 여러분들의 또 성공 취업을 위해서 제가 늦게나마 이렇게 올리니까 이거는 죄송한 의미에서 조금 열심히 더 강의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고 학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합격되고 안 되고는 뭐다? 종이 한 장 차이다. 이제 준호플로의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임원의 뭐다? 내리를 흔드는 그리고 유능함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문항을 딱 보면서 이거 빨리 해드릴 걸 좀 4번 문항에서 좀 힘들었겠다. 이제 2번, 4번에서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제 이미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1번, 3번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2번, 4번인데 저는 이제 1번은 일반적으로 이제 다들 이제 잘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행업에 대한 설명도 좀 줄였습니다. 간소하고 이번에는 2번, 4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써놨어요. 2가 결국 4를 해줄 인재다. 그러면은 이제 순서를 이제 중요도가 먼저 1이 중요하긴 해요. 지원동기니까. 그래도 이 지금 KB 하나은행의 이 자소서 포맷에서 2번, 4번이 의미하는 게 뭐냐? 결국 최근에 보다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이제 금융도 핀테크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은행원들도 DT 역량, 그러니까 디지털을 활용하는 역량으로 성과를 낼 수가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바탕이 되는 게 2번 항목이고요. 그 바탕 역량을 갖추면서 보다 4번에서 그거를 입증하는 게 이 자소서의 지금 합부를 결정한다고 저는 봅니다. 뭐 제가 이런 부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내부적으로 그런 인력들은 좀 뽑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우리는 그런 내용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 따라오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KB 하나은행은 구성원의 다양한 자질과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본인이 속했거나 또는 현재 속한 조직 내에서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하는 거는 자 먼저 이것부터 쉽게 좀 따라하면서 내재도를 좀 볼까요? 자 내재도 역량인데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자질과 역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역량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어떤 역량이냐? 여러 가지 자기 일로 바쁜 와중에서도 조직 내 작은 비효율적인 부분도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은행원이면 각자 창구 업무에서 엄청 너무 바빠 죽겠는데 이 조직 내 작은 비효율적인 부분도 어떻게 주도적으로 실행 개선해 나가면서 해결해 줄 인재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DT라는 게 결국은 뭐냐? 디지털 플랫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앱이나 이제 IT적인 거다. 이제 뭐 유튜브든 뭐 이런 네이버 블로그든 이런 환경을 활용해서 뭔가 영업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인재. 이게 이제 DT 활용 능력이거든요. 아니면 은행 내부에 쌓아져 있는 데이터 정보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쌓이는 이런 데이터 정보를 활용해서라도 뭔가 고객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줄 인재. 어떤 인재? 제시해 주는 인재인데 뭘 하면서도 자기 행원의 기본 업무를 하면서도 그래서 여기서의 의미는
핵심 코어는 이겁니다. 바쁜 와중에도 별표 치세요.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별표 이렇게 칠 거거든요. 자, 여기서의 핵심 코어는 뭐 비효율적인 개선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거 작은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바쁜 와중에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막 하면서 막 고민한단 말이에요. 아, 이 다양한 자질 뭐지? 이러면서 뭐 나는 관찰 능력이 있어. 나는 뭐 이런 분석 능력이 있어. 아니면 나는 여태까지 이런 창의적인 사고를 많이 해왔어. 이런 부분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재 조직에 속한 나의 어떤 강점은 뭐냐면 나의 역량은 내가 너무 일이 많아서 바빠 죽겠는데도 이런 와중에서도 뭔가 개선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간에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대외 활동을 통해서 뭐 연합 동아리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그 소속된 단체에서 어떤 직무를 부여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니면은 단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니면은 인턴이나 여러 가지 뭐 실제적인 업무 경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너무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때 대학교 학과 제 공부도 하고 학점도 따야 되고 뭐 영어 공부도 하면서 뭐 공모전 준비도 하면서 대외 활동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되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동시에 업무를 하는데도 뭐다 바쁜 와중에서도 내가 속한 조직 내에서의 개선점을 도출해냈고 그거에 대한 그 개선하는 부분을 작은 부분 대단 큰 부분 필요 없어요. 작은 부분이라도 조금은 개선했다. 결국 나는 바쁜 와중에도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개선점이 보이면 내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뭘 해서 실행하거나 개선을 해 나가면서 일을 하는 인재다.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잠깐 업무 체크리스트 넣었다가라도 추후에 이거를 무조건 개선하려고 하는 인재다. 그게 역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는 이 역량을 뭐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 가지 자기 일로 바쁜 와중에도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역량을 왜 보냐면 회사에서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를 해도 그렇고 결국 들어가게 되면은 워낙 처음에는 막 그냥 교육시킨다 뭐다 하다가 갑자기 일이 많아져요. 막 단순 업무 너무 많아지고 갑자기 일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연차 갈수록 그렇고 그렇게 일이 많아지게 되면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왜 시키는 거야? 그럼 이제 자 예를 들면은 이런 DT 역량을 이제 이게 왜 DT 역량이 되는 거냐? 이 문항에서 그걸 유도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지점에서 너가 행원으로 일하면서 뭐 창구도 업무도 해, 뭐 마감하면서 이제 그 지점 마감 업무도 해야 돼. 그러면 맨날 야근해야 돼. 야근하면서도 자기가 고객을 대응하면서 뭐다 개선점이 있으면 고객들이 실제로 창구에 와가지고 불편함 호소하는 점이 있으면 그런 요소를 내가 주도적으로 그 업무를 하면서 발견해내고 그거에 대한 개선점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뭐 회사 내 연수 공부도 하고 회사 행사도 참여하고 회식도 해나가면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단순 업무도 반복으로 하면서 고객 응대도 해가면서 지점 마감 업무도 해가면서 카드도 팔면서 뭐 그리고 IRP도 팔면서 뭐 여러 가지 금융 상품 팔아가면서 이렇게 바빠 죽겠고 자기가 부여된 KPI를 달성해야 되는 이런 엄청나게 과중한 업무 상황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역량은 뭐냐? 너가 그래도 이렇게 바쁜데도 이런 개선점이 보이면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지점사 안에서 너가 영업하면서 보이면 그거를 찾아서 개선해 주길 원하는데 요즘에 급변하는 경영 환경 결국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환경에서는 원하는 게 뭐다? IT 기술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나 디스플레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술이나 이런 IT 플랫폼 네이버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카카오플러스나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지점에 뭔가 영업활동 강화라든지 비효율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거를 제안할 수 있는 인재냐? 이런 바쁜 와중에서도 이게 DT 인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재가 되는 거 그런 역량을 갖춘 인재인 것처럼 이 2번, 4번은 써주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꼭 디지털 역량 같은 거를 써줄 필요는 없고 이거는 이미 4번 문항에서 줬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냥 엄청 바빴던 거예요. 그냥 내가 그때 대학 시절에 뭔가 뭐 할 때 개선한 건 있는데 그 시점에 엄청 바빴던 바빴던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유가 때문에 바빴겠죠. 뭐 이게 바빴고 바빴던데
이런 거 할 때도 나는 아르바이트든지 이런 동아리 활동에서 뭔가 개선점을 찾아냈다. 그래서 그거를 결국 끝까지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개선점을 해결했고 그걸 바탕으로 그 개선돼서 이런 게 더 나아졌다. 성과를 낸 경험을 쓰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단한 거 안 쓰셔도 되고요. 자,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뭔가 팀 조직 동아리 활동에서 이슈가 개선점 도출되었을 때 바쁜 업무 와중에도 사소한 일이다 체크리스트에 넣어두고 개선점을 스스로 도출해서 꼭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해내서 조직 효율화시켰던 경험 써줘. 왜냐? 회사에서는 내일 하기 바빠서 안 할래. 이런 거 있어도 생각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혁신 선도하려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인재가 돼야 되고 운영원들한테 그거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IT 역량도 계속 주도적으로 습득해서 받아내고 새로운 신기술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받아들이고 활용하려는 역량이 DT 인재입니다. 그런 거를 지금 은행들은 필요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문항에서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인재임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걸 바탕으로 꼭 디지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냥 자기가 대학 시절 했던 경험에서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바쁜 와중에서도 뭔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그 개선 방안을 참조해서 뭔가 개선했던 경험을 쓰면 되는 겁니다. 뭔가 기술적인 거에 디지털적인 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쓰고 나의 역량은 뭔가 바쁜 와중에서도 끝까지 해내는 인재, 뭔가 개선점이 보이면 그거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조직의 효율성이나 그 팀 단위의 동아리 활동 팀원들이 도움이 될 만하면 그거를 뭔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하려는 인재임을 뭘 한다? 설득하는 경험을 써주면 됩니다. 경험. 중요한 건 경험입니다. 여기서 이런 사례에 대한 경험을 800자니까 이제 하나 사례 써도 되고요. 이렇게 움직였던 사례를 2개 정도 써도 됩니다. 하나 사례가 너무 스토리가 짧다라고 하면은 2개 정도 사례로 나는 뭔가 보이면 이런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이런 부분을 개선했었다라는 흐름으로 써주고요. 다음 4번입니다. 대표치세. 요즘에는 은행들이 제 핵심 코어는 이겁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꾸 정적이 흐르는데, 줄 잘못 쳤네요. 죄송하고요. 자, 모두 이 4번 항목에서 정지하고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자, 내부에는 지금 전통은행처럼 과거에 했던 사람들만 가득 차서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틀에 박혀서 단순 업무만 하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 IT 플랫폼에 대한 활용이 전혀 없이 일하는 높은 직급의 사람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우리는 너도 들어오면 그걸 보고 배워서 똑같이 일할까봐 굉장히 겁이 나. 이에 따라 계속 디지털 전략 부서에서는 계속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맞게 관련 마인드를 갖춘 사람들을 뽑으라고 계속 푸시하고 있고 그게 경영 KPI 들어가 있다. 너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 아래 제가 말한 방안으로 이 문항을 써야 되는데 자, 이 문항 다시 읽어볼게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렌드 강화에 따라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현재의 금융 환경 속에서 KB 하나 입행 시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과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술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항에 써야 되는 건 이겁니다. 자, 요즘에 금융권은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 금융권은 인터넷 은행이라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서비스들의 출현으로 조금씩 긴장을 하고는 있어. 근데 아직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네이버라든지 여러 IT 기업들이 이 금융에 대한 먹거리를 노리고 있다. 즉 청어 속에 매기를 풀어놓은 것처럼 이런 매기 이론처럼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 보신주에 갇힌
기존 금융권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비대면 채널 활성화하고 이런 결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런 금융권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여태까지 금리 위주의 그 전통은행처럼 고객 대출, 가계 대출이나 일반적인 그 대면 영업을 통한 고객 확보를 통해서 그냥 나눠 먹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금리 차이로 인한 이런 환경에서 기존의 고객 편의성에 대한 발전이 전혀 없다. 고객을 위한 상품, 고객을 위한 기술, 고객을 편리하게 하게끔 하려는 기존 은행들의 변화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환경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푸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규제를 푸는 환경인데 그래서 우리도 조금은 약간의 위기의식을 조금 가지고 있어. 그래서 IT 지적 기술 기반으로 뭔가 계속 여러 가지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뒤처지게 되면 나중에 인터넷 은행의 규제가 풀렸을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우리는 계속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그래야지만 기존처럼 너희들한테 연봉도 많이 주고 은행은 좋은 직장인 걸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근데 여러 가지 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IT 부서뿐만 아니라 영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은행원들도 같이 디지털 마인드가 필요해. 왜냐하면 IT 부서는 고객과 맞닿아 있는 실제적인 고객 페인 포인트는 알 수가 전혀 없거든. 그래서 1년 동안 지점에서 일을 시키고 IT 부서 오는데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은행원 업무를 할 수 있어서 IT 직원이나 디지털 부서 뽑는 사람들도 1년간은 은행원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름의 인정받고 IT 부서로 와서 우리가 원하는 IT 시스템을 구축해줘. 뭘 활용해서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디지털 전략 부서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여러 가지 디지털 세미나 막 신기술 이런 세미나를 막 보내면서 신기술을 습득할 건데 디지털이든 IT든 일반 행원이든 결국에는 어떤 뭐다 100억이나 200억짜리 프로젝트에 투입이 될 거다. 근데 이런 프로젝트에 이런 개선하는 게 결국 고객을 위하는 겁니다. 실제 대고객의 페인 포인트, 실제 현장에서 고객을 맞이하고 고객이 뭔가 불편한 상황을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출발 지점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걸 전문 용어로 영업 부서, 현업 부서라고 하는데 이런 행원들이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를 습득하고 이거를 그냥 거기서 지나치지 않고 내가 이런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뭐다 먼저 주도적으로 IT 부서한테 이런 기술 활용해서 이런 고객의 개선점을 도출해 보는 건 어때요? 이런 거 개선해 주면은 우리 KB 하나은행의 고객도 늘어나고 이거 기반으로 뭘 할 수 있다? 예수금이나 예적금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해서 전문적 고객을 위한 대고객 서비스 IT 서비스 제공해서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예금 적금 고객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IT 기술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공을 통해서 우리 우리의 자금 조달을 실현할 수가 있다. 이런 고객 확보가 결국 예금 적금 고객의 확보이며 이탈을 막아주고 이런 게 결국 뭐다? 은행의 경쟁력이다. 예금 적금의 확보는 은행의 경쟁력이다. 근데 이렇게 디지털 역량을 뭐다? 일반 행원이나 기본적인 IT 디지털 부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 행원도 우리는 이런 인재를 원한다. 자, 모두 따라하세요. 일반 지점에 가는 행원도 단순 경영이나 이런 데서 뭐 금융 지식만 갖고 있는 친구인 사람 우리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요즘에 세고 셌어. 우리가 원하는 인재는 이런 인재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은행원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디지털 전략 부서는 지금 계속 이거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지 타 시중 은행이나 다른 은행들을 추월할 수가 있거든. 우리는 리딩뱅크가 되고 싶어. 그러려면 우리가 기존에 전통 은행에서 했던 것처럼 영업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일반 행원 뽑을 때 너가 이런 고객과 맞닿아서 행원 일을 하면서 뭐다? 배표 주세요. 이 아래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너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행원부터 시작해서 뭔가 계속 이런 개선점을 제안해주는 그런 행원을 우리는 원한다. 그거 쓰라는 겁니다. 그런 방안을 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래 두 가지 방안 이 틀 안에서 쓰시면 되는데요. 자, 따라 하세요. IT 기술,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대한 깊은 기술적 관심으로 타행에 있거나 없는 KB 하나은행의 경쟁력. 자, 대국의 서비스 측면이거나 내부 직원의 단수 방문 업무 단축을 경쟁력
이게 단축이 이제 경쟁력이죠. 경쟁력을 높여줄 새로운 앱 서비스 및 기존 앱에 대한 기능 추가를 제한해라. 기존 앱 써보고 타행이 없는 거 IBK나 다른 은행의 앱 써보고 신한은행도 앱 써보고 앱이든 웹이든 찾아보는 겁니다. 어떤 입장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그리고 내가 회원이 되고자 할 거면 아까 말했던 창구 안에서 고객을 맞닿아서 이런 고객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아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와서 그냥 답변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인공지능 기술 뭐 이런 요즘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고객 응대할 때 단순 방문 업무는 이제 이쪽 창구 가서 인공지능이 대변하게끔 하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보다 고객이 원하는 더 고도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 어때요? 이겁니다.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창구에서도 괜찮고 아니면 기존 앱 서비스든 앱이든 웹이든 기존의 하나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고 실제로 그걸 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미 시간은 없을 건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게 하루 전에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접근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죠. 제가 생각하는 이런 방향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접근하세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의 어느 정도 이렇게 추가했으면 좋겠고 내가 대학 시절에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거 계산해봤더니 좋다. 나는 들어서 아니면 이런 경험을 실제적으로 해봤고 이런 비스무리한 경험으로 계산해봤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잘할 수 있다라고도 그냥 경험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향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그에 대한 구체적 기술을 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냥 내 경험으로 설득도 해주고 내가 들어가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잘할 수 있으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런 겁니다. 이 앱에다가 이 기존의 이 앱 서비스나 이 앱에다가 이런 기능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좀 효율화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블록체인, 인공지능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게 지금 핫하니 이런 거 활용해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쉽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접근하세요. 이거. 지금 다들 어렵게 생각할까 봐 걱정되네요. 자, IT 플랫폼. 뭐다?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 플러스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즘에 뭐 카카오 TV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런 플랫폼들 중에 뭐 SK에서 하는 뭐 그런 이제 뭐 다른 TV 플랫폼도 있는데 유튜브 대항마 같은 이제 플랫폼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고객들이 많이 타겟 고객층이 되는. 근데 어떤 방안에서 지점 리테일 영업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행운이 될 거니까 어차피 일반 행운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면은 지점 리테일 영업 활동 강화를 위한 이런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지점 리테일 영업 활동 강화 및 비효율적인 업무 개선 방안을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고민해보고 은행원들이 지금 창구에서 업무하면서 지금 고객 확보를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나 카카오 플러스 이런 플랫폼을 지점단에서 뭔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부분이 개선될 것 같아. 아니면은 이런 계속 찾아오는 고객군이 이쪽 지역에서는 내가 가려는 이쪽 지역은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카카오 플러스를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영업 전략으로 이런 기존에 이런 거를 해주고 아니면은 계속 오는 지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거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만들어서 이런 설명 동영상으로 이거는 그냥 가서 유튜브 가서 보시면 바로 설명을 쉽게끔 해놨습니다. 아니면 여기 와가지고 지점을 찾아오기 힘드니까 와가지고 순서대로 이 업무는 이제 이거 보시려면 이런 업무 보시려면 이쪽 창구로 가야 되고 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도 유튜브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비효율적인 거를 개선하는 게 뭐다? 이런 디지털 플랫폼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이런 디지털 마인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한 현황을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기술 보고 이 카카오플러스 친구 추가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추가하면 어떤 기능이 있지? 이 안에 뭐 세부 기능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활용하면은 이 디지털 활용 능력이 있는 거고 그게 은행이 원하는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IT 부서에서 이런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이나 이런 거를 좋은 시스템을 이렇게 해나가도 여기서 행원들이 기존 전통은행처럼 일을 하면은 이게 효과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활용 능력에 대한 DT 인재들을 많이 원하는 거고 계속 이 전략 부서에서 이거 푸시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전통은행처럼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변화가 전혀 없다. 이런 4차 산업 시대에 금융권도 변해야 되는데 계속 아무리 얘기해도 기존에 했던 것만 하려고 한다. 왜냐? 바쁘니까.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2번인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DT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를 여기 안에서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자기가 이해한다는 듯이 아니면 들어가서 좀 보고 눌러보고 아 이런 거 홍보 방안을 제시해 보면 그러면 이 친구는 디지털 마인드가 있다. 근데 어디 측면에서 내가 일하려고 하는 1년차 때 일하려고 하는 지점 측면에서 이겁니다. 네. 자, 좀 늦게 강의를 했는데요. 자, 이제 결국 이거는 똑같습니다. 맨날 하던 얘기는 똑같은데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KB 하나은행에 지원한 동기와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자, 배표 치세요. 여기 우리은행 나왔는데 갑자기 우리은행은 국내 은행 중 해외 네트워크 최대 보유와 공격도 해외 진출 주도가 자랑할 부분인데 우리 KB 하나은행도 잘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은행 이것처럼 굉장히 자부심이 있거든. 그 부분을 꼭 찾아줘. 근데 그 그런 거를 너의 성과 중심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화시켜줄 수 있다고 지원 동기를 써줘라. 결국 이 우리 KB 하나은행이 이런 거 우리은행처럼 잘하는 부분을 20% 정도 사주고 20% 정도 써주고 이 전체 800자 중에 나머지 80%는 뭘 쓴다? 그 나의 어떤 성과 중심의 경험 바탕으로 내 금융 관련된 이런 분류 관련된 뭐 글로벌 역량이 있으면 글로벌 역량이든 이런 해외 진출이면 그런 거겠죠. 이런 KB 하나은행이 잘하고 있는 부분을 이나 아니면 웬만하면 못하고 있는 부분은 좀 있으면 써주고 그 연결된 부분 그거라고 써주지만 웬만하면 잘하는 부분 타 은행에 비해서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결국 KB 하나은행이 결국 외환은행을 합쳤기 때문에 뭔가 외환 관련돼서 지금 전문성이나 기존의 하나은행이 가지고 있던 부분이 좀 시너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분명히 차점이 있고요. 제가 지금 분석을 시간이 없어서 분석을 정확하게 못했지만 2번 4번에 집중하는 못했지만 결국 우리은행처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조건 찾아내시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내가 강화시켜줄 수 있음을 나의 성과 중심 경험을 바탕으로 설득을 시켜주면 된다. 그리고 그게 목표가 뭐냐고 하면은 그런 강화시켜준 거에 대한 너의 사업 전략의 너의 목표를 뭐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목표로 작성해라. 네. 나의 목표는 내가 진짜 KB 하나은행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잘하고 있는 부분에 나의 어떤 이런 경험 성과 주신 경험 바탕으로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거를 달성해 줄 거다 라는 걸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앞에 20배 써주고요. 나머지 80을 성과 중심 설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 나의 어떤 목표, 직무적 목표나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뭐 연체율 인하가 될 수 있고 뭐 외환이면 외환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이제 고객을 많이 확보해서 글로벌 그 외화 자금 조달을 통해서 뭐 안정적인 뭐 그 리스크 관리하겠다. 자금 조달에 대한 그 외국 환에 대한 환율 변동에 대한 부분이 뭐 국내랑 상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외환에 대한 자금이 많을수록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은행의 한 경쟁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이 앞에 20%에 여기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어떤 나의 어떤 성과 중심 경험으로 그걸 잘해줄 수 있음을 설득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80%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하나은행 잘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부분에 어떤 나의 목표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걸 하겠다. 나의 경험을 80% 경험 바탕으로 내가 들어가서 이런 안정적인 외화 자금 조달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앞에 20%에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이 좀 꼬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좀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두 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거가 결국 뭐다? 우리 회사에 애정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합병해서 리딩뱅크로 가고 있다는 말은 웬만하면 쓰지 마. 그거는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쓰지 말란 얘기예요. 네. 예,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늦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거 제가 좀 그냥 이렇게 짧게 만들고 그냥 짧게 해야 더 도움이 되시는지 뭐 그런 의견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이렇게라도 만들면은 좋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런 의견 좀 주세요. 네. 자,
자, 기아가 인생에서 열정 갖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 약술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실패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입니다. 자, 내제이도 어떤 일에 실패했던 원인은 뭐다? 그냥 짧게 이런 것 때문에 실패했던 거라고 쓰고 그 이후에 그 실패를 뭐다?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그다음 이후부터는 내가 이런 실패했던 원인이 결국 어떤 부분이 실패 원인이었고 그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보다 그래도 계속 트라이 했다. 이전에 이 원인이 결국 뭔가 끝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였고 그 이후에는 이런 거를 전화위복 삼아서 계속 실패를 반복해서 시행착오를 반복해도 결국 계속 트라이 이런 방법도 찾아보고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결국 성과를 냈던 경험을 매우 구체적으로 써주라. 이런 과정을 써주는데 결국 네가 트라이 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뭐다? 계속 트라이했던 경험 횟수가 많이 구체적으로 써줘서 좋다. 횟수가 많고 이게 구체적으로 많다. 이 800자니까 한 3, 4개 정도 시도했던 걸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보는 거는 이게 실패했던 경험의 원인을 자기가 파악을 해서 그거를 개선하려고 해서 개선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실패했으면 그냥 한순간 그 실패의 원인 밝혀져서 그거 반복 그거를 그냥 보완하면 바로 그게 성공으로 되나요? 인생이 그런 건 없습니다. 뭔가 실패를 했으면 내가 그거를 계속 준비하는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기존에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보완했던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보완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또 실패를 하는 거고 그 실패 또 난 다음에 또 실패를 해도 또 그걸 극복하고 그걸 또 다음에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쓰라는 거고요. 그게 결국 제가 말하는 일반적인 성장 과정에서 쓰는 너의 가치관이 뭐다? 독종의 빡센 사람이었음 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는 아까 말했던 2번, 4번을 통해서 성과를 내줄 사람인 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시대에 성과를 낼 사람인 거를 가늠하는 거다. 아니면 일반적인 은행원으로서 영업을 잘 해올 사람인지 신규 고객 여신 고객 확보를 공격적으로 주도적으로 찾아서 할 사람인지 우리는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일을 할 때 계속 실패를 반복해도 계속 트라이하는 이러한 근성과 진념이 느껴지고 아니면 마감 일정에 압박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든지 일을 끝까지 해낸 경험은 무조건 써달라. 그리고 소제목은 그거 관련된 가치가 는 소제목으로 써라. 그런 게 느껴지도록 이런 실패했던 원인에서 이렇게 했던 전화위복을 통해서 했던 게 느껴지도록 가치관을 써줘라. 근데 여기에 대한 경험은 금융 관련된 거는 아니어도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건 뭐 과정 중심으로 써주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랑 4번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는 지금 은행권이나 금융권들 대부분 이런 관련된 문항들에서는 이런 의도가 내재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을 좀 캐치를 해내시고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조금 자그마한 거라도 결국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기술들 다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런 거에서 내가 나는 이런 플랫폼에서 좀 잘 알고 있고 내가 많이 써봤으니까 아니면 인스타그램 다들 하시잖아요.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는 뭐 카카플러스는 그냥 한번 들어가 보시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뭐 제안할 수 있잖아요. 되게 간단한 거. 근데 뭐다? 지점 일반 행원 측면에서 고객을 맞닿았을 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디지털이나 IT 좀 전공했던 분들은 그래도 나름의 이런 부분을 접근해주면 좋다라는 거고요. 일반 행원인데도 이런 거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이라고 하면은 이런 걸 써줘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는 지금 큰 틀에서는 일반직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디지털 관련된 인재도 뽑으려고 하는 거다. 그거를 이해하시고요. 네, 오늘 이거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제 강의고요. 다 보시 하반기 챕터를 꼭 보시고 네. 이건 카카오플러스 친구 채팅창에 좀 되게 답변을 못 따드리고 있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저도 할 일이 좀 있어서 일단 이게 폴로 123입력해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은 목표 기업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